먹방 유튜브로 몸과 마음이 망가진 후 한국행을 결심했더니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미국 출신 유튜버가 있습니다. 우울증과 폭식으로 인해 부모님과 1년간 갈등을 겪었던 로스앤젤레스 출신 혼혈 대학생 리사의 놀라운 경험담을 들려드릴게요. 한국 같은 먼 나라에 혼자 가는 건 절대 안 된다. 차라리 유튜브를 그만두라. 끝까지 한국행을 반대했던 부모님은 결국 딸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고 용기를 내어 한국 여행을 허락했다고 합니다. 한국 땅을 밟은 리사가 단 한 달 만에 보여준 변화는 그녀 자신도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것이었다고 해요. 시간이 흐른 뒤에는 부모님 쪽에서 먼저 깜짝 놀랄 한국 방문을 제안해왔다고 합니다. 한국을 완전히 반대했던 부모님의 마음을 180도 바꿔놓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제 리사의 놀라운 인생 역전 이야기를 함께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극적인 변화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제 이름은 리사이고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태어나 자랐어요. 23살이던 작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있었고 부모님과 함께 웨스트우드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죠. 아버지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한국에서 20살에 미국으로 이민 오셔서 작은 수입차 딜러샵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백인으로 초등학교에서 20년째 교사를 하고 계세요. 원래 저는 정말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었어요. 키는 165cm 정도였고 체중은 55kg으로 말랐다기보다는 건강한 체형이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좋아했지만 혼자서 베벌리힐스에 있는 작은 카페에 앉아 공부하거나 책을 읽는 시간을 더 선호했어요. 특히 제가 좋아했던 건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들려주신 한국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김치찌개 맛이나 부산 바닷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젠가는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막연하게 하고 있었어요. 그런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건 정말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어요. 대학 생활의 소소한 일상들을 기록해보고 싶었거든요. 리사의 캘리포니아 일상이라는 제목으로 브이로그를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라벤더, 라떼 마시는 모습, 산타모니카 캠퍼스를 걸어다니는 장면, 도서관에서 마케팅 이론을 공부하는 모습들을 담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구독자는 고작 30명 정도였고 그마저도 대부분 가족이나 룸메이트, 그리고 같은 수업 듣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룸메이트이자 절친인 제니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제니는 텍사스에서 온 금발의 활발한 친구였는데 항상 저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리사, 내가 먹는 모습이 정말 예쁘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을 때 표정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져. 어제 내가 한국 음식 먹는 거 보고 나도 모르게 침 삼켰잖아. 처음에는 그냥 친구의 칭찬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니가 계속 권했습니다. 한번 먹방 영상을 찍어봐. 요즘 정말 인기 있잖아. 내가 진짜 맛있게 먹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아. 특히 한국 음식은 미국 사람들이 관심 많아 하는데 내가 아버지 덕분에 한국 음식을 잘 아니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처음 먹방 영상을 올려봤습니다. 코리아타운에 있는 제가 좋아하던 한식당 할머니 손맛에서 불고기와 김치찌개를 먹는 모습을 찍었어요. 아버지가 한국 분이셔서 어릴 때부터 한국 음식을 자주 먹어왔기 때문에 젓가락질도 능숙했고 한국 음식에 대한 설명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거든요. 영상을 올리면서도 이걸 누가 보겠어? 하는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루 만에 조회수가 1000회를 넘어섰어요. 댓글도 쏟아졌습니다. 정말 맛있게 드시네요. 보기만 해도 배고파져요. 한국 음식에 대한 설명이 너무 좋아요. 저도 가보고 싶어졌어요. 다음에는 어떤 한국 음식 드실 건가요? 혼혈이신가요? 너무 예쁘세요. 이런 반응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그냥 밥 먹는 모습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해 주다니.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먹방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개월은 정말 행복했어요. 구독자가 1000명, 2000명, 5000명으로 늘어갔고 광고 수익도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한 달에 $500 정도 벌 수 있게 되니까 용돈 걱정은 없어졌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엔 딸아, 인터넷에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괜찮겠니? 하고 걱정하셨지만 제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시더니 점차 응원해 주셨어요.
우리 딸이 이렇게 재능이 있는 줄 몰랐네. 한국 음식 소개도 잘하고, 영어로 설명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아버지 고향 음식을 이렇게 알려주니까 고맙다. 아버지가 웃으시며 말씀하신 게 기억나요. 그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그때 제 남자친구였던 마이클도 지지해줬어요. 마이클과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만나기 시작해서 벌써 3년째 사귀고 있었거든요. 키가 188cm로 크고 잘생긴 축구부 선수였는데 갈색 머리에 파란 눈이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제 영상이 귀엽다고 좋아했습니다. 베이비, 내가 먹는 모습 보면서 나도 행복해져. 특히 내가 김치 먹고 매워하면서도 계속 먹는 모습이 정말 사랑스러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구독자가 10,000명을 넘어서면서부터 댓글의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더 자극적인 것을 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번엔 피자 전체를 다 드셔보세요. 치킨 10조각은 너무 적어요. 20조각에 도전해보세요. 매운 라면 5개 먹방 해주세요. 불달볶음면에 치즈 추가해서 먹어보세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저는 원래 적게 먹는 편이라서요 라고 댓글로 답했지만 평범한 먹방 영상의 조회수는 점점 떨어지고 자극적인 영상의 조회수는 몇 배로 뛰었습니다. 구독자들의 요청도 점점 과격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더 자극적으로 먹게 됐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느낀 건 체중이었어요. 한 달 만에 체중이 5kg 늘었습니다. 55kg이던 제 체중이 60kg이 된 거예요. 처음엔 괜찮아, 헬스장 가면 되지 하고 생각했는데 운동할 시간조차 없어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영상을 찍어야 했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댓글에 답하고 하다 보면 하루가 금세 지나갔거든요. 더 심각한 건 피부였어요.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다 보니 얼굴에 여드름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비비크림으로 가렸는데 점점 심해져서 컨실러를 덧바르고 파운데이션까지 발라도 커버가 안 될 정도가 됐어요. 볼과 이마에 빨간 염증이 올라오고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원래 깨끗했던 제 피부가 이렇게 변하니까 정말 우울해졌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던 마이클의 표정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리사, 요즘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괜찮아. 건강이 걱정돼. 처음엔 걱정하는 마음으로 말했지만 점점 차가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같이 외출할 때도 제가 화장을 진하게 하면 왜 이렇게 화장을 떡칠해? 예전엔 안 그랬는데 하고 말하거나 제가 평소보다 타이트한 옷을 입으면 문살을 찌푸렸습니다. 데이트할 때도 예전처럼 다정하게 손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가장 상처받았던 건 어느 날 저녁 산타모니카 해변에서 산책을 하다가 마이클이 한 말이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예전 내 모습이 그리워. 지금은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 내가 유튜브 시작하기 전이 더 좋았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그날 밤 혼자 아파트 화장실에서 많이 울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이미 먹방에 중독되어 있다는 거였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많이 먹게 되고 많이 먹으면 죄책감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악순환이 반복됐어요. 특히 밤늦게 편집을 하면서 치킨이나 피자를 시켜 먹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구독자는 10만 명을 넘어섰고 광고 수익만으로도 한 달에 $3,000는 벌 수 있었지만 정작 제 모습은 점점 망가져 갔어요. 결국 마이클과 헤어지게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먹방 때문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어요. 리사, 우리 잠깐 쉬어보자. 넌 지금 내 자신에게만 집중해야 할 것 같아. 3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가 제 곁을 떠나는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후로 우울증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찍을 때만 억지로 웃었지만 카메라가 꺼지는 순간 다시 우울해졌어요. 음식을 먹어도 맛이 없고 먹고 나면 죄책감과 자괴감만 밀려왔습니다. 체중은 70kg까지 늘어났고 옷도 제대로 맞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제 상태를 보시고 정말 걱정하셨습니다. 리사야, 유튜브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봐. 내 건강이 더 중요해. 돈이 뭐가 중요하니?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미 15만 명의 구독자가 있었고 이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학교도 휴학한 상태였어서 이 일을 그만두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결국 부모님의 권유로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했고 우울증 약도 복용하게 됐어요. 세르트랄린이라는 약을 하루에 한 알씩 먹었는데 약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나아지긴 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극적인 먹방을 해야 했고 체중은 계속 늘어갔고 피부는 더 악화됐어요. 그런 제게 유일한 위로가 된 건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 덕분에 한국 문화를 접해왔지만 이때만큼 깊이 빠져본 적은 없었어요. 우울할 때마다 도깨비나 태양의 후예 같은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고 방탄소년단이나 블랙핑크 음악을 들으면서 위안을 받았습니다. 특히 한국 연예인들의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저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피부가 좋고 몸매도 예쁠까? 인스타그램에서 한국 뷰티 인플루언서들을 팔로우하기 시작했고 한국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대한 막연한 동경이 시작됐어요. 어느 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저녁을 먹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리사야, 내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구나.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떨까? 아버지 고향도 구경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마음도 달래보고 내 할머니도 만나고 싶어 하시고 어머니도 거들었어요. 그래, 여행이라도 다녀와. 여기서만 있으니까 더 우울한 것 같아. 한국은 어떨지 궁금하기도 하고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데 한국어는 더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부모님의 따뜻한 권유와 제 자신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결국 한국 여행을 결심하게 됐어요. 그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결정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기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어요. 정말 제가 변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대감도 있었어요. 무엇보다 제 상황이 더 나빠질 일은 없을 것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공항 자체가 너무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어요. 사람들도 생각보다 친절했고 제가 길을 헤맬 때마다 누군가가 도움을 주려고 했습니다. 영어로 말을 걸어도 웃으면서 최대한 도와주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에 도착해서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홍대 근처 원룸에 짐을 풀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모든 게 신기했어요. 간판들, 사람들의 패션, 길거리 음식 냄새까지. 특히 젊은 사람들의 스타일이 정말 세련됐고 다들 피부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첫 주는 정말 혼란스러웠어요.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지하철 타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스트레스를 받아도 예전처럼 폭식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한국 음식들이 기름지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식욕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일주일 후 용기를 내서 홍대 근처에 있는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글로벌 코리안 랭귀지 센터라는 곳이었는데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지만 선생님이 너무 친절하게 가르쳐 주셔서 점점 재미있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부터 시작해서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을 배우면서 한국 사람들과 간단한 대화라도 할 수 있게 되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학원에서 만난 독일 친구 안나와 브라질 친구 카를로스와도 친해졌고 함께 한국 문화를 탐험하는 재미가 쏠쏠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어요. 홍대 근처 작은 한식당에서 혼자 김치찌개를 먹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 남자가 영어로 말을 걸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미국에서 오셨나요? 제가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데 대화 연습을 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요. 그 사람이 바로 지훈이었어요. 키가 178cm 정도 되는 평범한 체격이었지만 눈이 정말 따뜻하고 친절해 보였습니다. 28살이라고 했는데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왔어요. 지금 한국어 배우고 있는데 아직 많이 서툴러요. 지우는 정말 신사적이었어요. 제가 한국어로 대답하려고 하면 끝까지 기다려주고 틀려도 웃으면서 올바른 표현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날 우연히 만난 후로 지훈과는 자주 만나게 됐어요. 지훈과의 만남에서
가장 큰 변화는 음식이었습니다. 지훈이 저를 여러 한식당에 데려가 주면서 진짜 한국 음식의 매력을 알려줬거든요. 리사 씨, 한국 음식은 발효 음식이 많아서 장 건강에 정말 좋아요. 특히 김치는 유산균이 풍부해서 소화에도 도움이 되고 피부에도 좋다고 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는데 정말로 한식을 주로 먹기 시작하면서 몸에 변화가 생겼어요. 무엇보다 속이 편해졌습니다. 미국에서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을 때는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됐는데 한식을 먹으면서부터는 그런 증상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특히 된장찌개, 김치찌개, 비빔밥 같은 음식들을 자주 먹었는데 야채가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포만감도 좋았고 칼로리도 높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한국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는 천천히 먹고 여러 가지 반찬을 골고루 먹어서 균형 잡힌 영양을 섭취한다고 설명해 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2달째 되던 어느 날 지훈이 한강으로 데이트를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리사 씨, 한강에서 자전거 타본 적 있어요? 정말 좋아요. 서울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풀고 운동하는 대표적인 장소거든요. 한강에 도착했을 때 정말 감동했어요. 강물이 흐르는 소리, 자전거를 타며 운동하는 사람들,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연인들의 모습이 너무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지훈과 함께 자전거를 빌려서 한강을 따라 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강바람을 맞으며 페달을 밟는 기분이 정말 상쾌했습니다. 특히 석양이 질 때 한강에서 보는 풍경은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다워요. 미국에도 이런 곳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쵸? 저도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여기 와요. 자전거 타면서 생각을 정리하기도 하고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2~3번씩 지훈과 함께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운동 습관이 생겼어요. 미국에서는 헬스장에 가는 것도 귀찮아했는데 한강에서의 자전거 타기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1달 정도 꾸준히 자전거를 타고 한식을 주로 먹으면서 몸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우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70kg이었던 체중이 65kg까지 떨어졌어요. 무엇보다 피부가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신기했어요. 미국에서 그렇게 심했던 여드름과 염증이 거의 사라졌거든요. 얼굴이 붓는 것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피부 톤이 밝아졌습니다. 지훈이 그런 제 변화를 보고 말했어요. 리사 씨, 정말 많이 예뻐지셨어요. 처음 봤을 때도 예뻤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로부터 외모에 대한 칭찬을 들으니까 자신감도 생겼어요. 지훈의 권유로 한국의 뷰티 문화에도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함께 명동에 있는 올리브영에 가서 한국 스킨케어 제품들을 구경했어요. 리사 씨 피부 타입에는 이런 제품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여자들이 피부가 좋은 이유 중 하나가 꼼꼼한 스킨케어 때문이거든요. 정말 신기했어요. 올리브영에는 정말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들이 있었고 직원들도 친절하게 제 피부 타입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줬습니다. 클렌징 오일부터 시작해서 토너, 에센스, 세럼, 크림까지 단계별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써보니까 정말 효과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시트 마스크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일주일에 2~3번 마스크팩을 하면서 피부가 더욱 촉촉해지고 탄력이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제 유튜브 채널에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자극적인 먹방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과 뷰티 루틴을 소개하는 브이로그를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의 올리브영에서 구매한 스킨케어 제품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효과가 좋아서 여러분께도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영상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댓글에는 피부가 정말 좋아지셨네요. 한국 화장품 정보 감사해요.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셨어요? 같은 긍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졌어요. 구독자들도 예전에 먹방을 보러 온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에 관심 있는 사람들,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 진정한 뷰티 정보를 원하는 사람들이 제 채널을 구독하기 시작했어요. 3달째가 되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독자 수가 오히려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건전하고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해 주더라고요. 광고 수익도 먹방할 때보다 더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부모님의 반응이 가장 기뻤어요. 매일 화상통화를 하면서 제 변화된 모습을 보시고 정말 놀라셨거든요. 리사야, 정말 많이 예뻐졌구나. 피부도 좋아지고 표정도 밝아졌어. 한국이 내게 정말 잘 맞는 것 같다.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시는 걸 보고 저도 울컥했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딸아, 아버지 고향에서 이렇게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고맙다. 내가 행복해 보여서 아버지도 기쁘다. 그 무렵 지훈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발전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이야기하다가 지훈이 말했어요. 리사 씨,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짧은 시간에 자신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지훈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리사 씨가 스스로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런 모습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만난 거예요. 네 달째가 되자 제 유튜브 채널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습니다. 리사의 한국 뷰티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채널명도 바꿨고, 한국에서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스킨케어, 한국 문화 체험을 다루는 콘텐츠로 완전히 전환했어요. 구독자는 20만 명을 넘어섰고, 여러 한국 화장품 브랜드에서 협찬 제의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댓글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리사님 덕분에 한국 화장품에 관심 갖게 됐어요.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저도 운동 시작했어요. 한국 생활 영상 볼 때마다 힐링돼요. 이런 긍정적인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저의 폭식하는 모습을 보고 재미있어 했다면, 이제는 제가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과정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는다고 했어요. 무엇보다 저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체중은 58kg까지 줄어들었고, 피부는 정말 좋아졌어요. 옷도 예쁘게 입을 수 있게 됐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지훈과의 사랑도 깊어져 가면서 정말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어요. 한국에 온 지 5달,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6달째 접어들면서 저는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마다 스스로도 놀라곤 했습니다. 체중은 58kg으로 안정되었고, 피부는 정말 좋아져서 화장을 안 해도 자신 있게 외출할 수 있을 정도였어요. 지훈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져서 이제는 정말 진지한 사이가 됐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에서 산책을 하다가 지훈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리사, 나는 당신과 함께 미래를 생각하고 싶어요. 당신이 한국에서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기뻐요. 그런 지훈의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저도 한국에서의 정착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도 있었어요. 부모님과는 매일 화상통화를 했지만 점점 제가 한국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걱정이 커지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너무 멀리 있다는 사실에 가끔 우울해하셨어요. 리사야, 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다행이지만 엄마는 너무 보고 싶다. 내가 정말 건강한지 잘 지내고 있는지 직접 봐야겠어. 어느 날 부모님이 깜짝 제안을 하셨습니다. 리사, 우리가 한국으로 가서 내 모습을 직접 보고 싶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는 한국이 어떤 곳인지,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다고요? 물론 보고 싶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직접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걱정됐거든요. 엄마, 아빠, 정말 괜찮으세요? 한국까지 오시는 게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딸아, 우리는 내가 걱정돼서 못 견디겠다. 화상통화로만 보니까 답답해. 직접 보고 안아주고 싶어.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났어요. 정말 오랫동안 부모님을 못 봤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보고 싶은 마음이 급격히 커졌습니다. 지훈에게 이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그는 정말 기뻐했어요. 와, 정말 좋겠다. 리사의 부모님을 만날 수 있다니. 나도 정말 궁금했거든요. 리사가 이렇게 좋은 사람인데 부모님은 어떤 분들일까 하고. 그렇게 부모님의 한국 방문이 결정됐습니다.
한 달 동안 준비했어요. 부모님이 머물 숙소도 예약하고 여행 코스도 짜고 정말 설레면서도 긴장됐습니다. 마침내 부모님이 한국에 오시는 날이 됐어요. 인천공항으로 마중을 나가는데 정말 떨렸습니다. 지훈도 함께 가겠다고 해서 둘이 같이 공항으로 향했어요. 출입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부모님이 나오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부모님이 저를 보고도 처음에는 못 알아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저를 찾고 계셨는데 제가 엄마 하고 부르니까 그때서야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눈이 정말 커지면서 입을 벌리고 계셨습니다. 리사야? 정말 리사니? 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보셨어요.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엄마, 저예요. 딸이에요. 어머니가 저에게 달려와서 꽉 안아주시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오마이갓, 리사, 너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이게 정말 우리 딸이야?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를 보시더니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정말 아름다워졌다.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예뻐질 줄 몰랐어. 피부도 좋아지고, 몸매도 좋아지고,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 같구나. 부모님의 반응을 보니까 제가 정말 많이 변했다는 게 실감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이 제 변화를 보고 정말 기뻐하시는 모습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지훈도 소개했어요. 처음에는 부모님이 약간 어색해 하셨지만 지훈이 정말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니까 금세 마음을 열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사 씨의 부모님. 저는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리사 씨가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우리 딸이 정말 신세를 많이 졌겠네요. 고맙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부모님이 계속 저를 바라보시는 게 느껴졌어요. 정말 신기하다는 표정이셨습니다. 첫날은 서울 시내를 간단히 구경하고 맛있는 한식으로 저녁을 먹었어요. 부모님이 한국 음식을 드시면서 정말 놀라워하셨습니다. 이 음식들이 이렇게 맛있는지 몰랐네. 그리고 기름지지도 않고 건강한 맛이야. 내가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건강해진 거구나. 이틀째부터는 본격적인 여행을 시작했어요. 제가 계획한 첫 번째 코스는 전주였습니다.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하고 정통 한식의 진수를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전주에 도착해서 한정식집에 갔을 때 부모님의 반응은 정말 대단했어요. 창에 정갈하게 차려진 수십 가지 반찬들을 보시고는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와, 정말 예술품 같다. 이게 다 음식이야? 어머니가 감탄하시면서 하나하나 맛보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나물 무침들이나 젓갈류, 된장국 같은 음식들을 드시면서 계속 놀라워하셨습니다. 맛이 정말 깊고 복합적이네. 이런 음식을 먹으면서 살이 빠질 수 있겠구나. 영양은 충분하면서도 칼로리는 높지 않을 것 같아.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시던 음식 맛이 생각난다. 정말 오랜만에 이런 정통 한식을 먹어보네. 그날 저녁 전주 한옥마을을 걸으면서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리사야, 내가 왜 한국을 좋아하는지 알겠다. 정말 멋진 나라구나. 음식도 건강하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문화도 아름답고. 다음 날은 속초로 향했습니다. 바다를 보신 부모님의 반응도 정말 좋았어요. 특히 속초 해변에서 신선한 대게를 드실 때는 정말 행복해 하셨습니다. 이런 신선한 해산물은 정말 오랜만이야.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을 것 같아. 대게를 까서 드시면서 부모님이 웃으시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좋은 것들을 부모님도 함께 경험하고 계신다는 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속초 해변에서 산책을 하면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리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이렇게 좋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해줘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워져서. 마지막 여행지는 강릉이었어요. 정동진 해변에서 일출을 보는 것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부모님도 새벽 일찍 일어나서 함께 일출을 봤는데 그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와, 정말 아름답다. 이런 풍경을 보고 있으니까 마음이 정말 평화로워진다. 아버지가 감탄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강릉 커피거리에서 커피를 마실 때도 부모님이 정말 만족스러워하셨어요. 커피 맛도 정말 좋고 분위기도 좋고 한국 사람들이 이런 여유로운 문화를 갖고 있구나.
일주일간의 여행이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이 저와 진지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리사야, 우리가 이번에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 내가 왜 이곳을 좋아하는지, 왜 이렇게 변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됐어. 어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훈이도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너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내 변화를 도와준 것 같아. 우리는 내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 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딸아, 아버지도 내 선택을 지지한다. 내가 정말 건강해지고 아름다워졌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행복해 보여. 그게 가장 중요한 거야. 그날 밤 부모님과 지훈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훈이 정말 진지하게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 저는 리사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리고 리사가 한국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모님도 지훈의 진심을 느끼셨는지 따뜻하게 받아주셨어요. 지훈 씨, 우리 딸을 잘 부탁해요. 우리도 리사가 정말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안심이 돼요. 부모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시는 날, 공항에서의 이별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이별이 아니라 희망적인 이별이었습니다. 리사야, 내가 정말 행복해 보여서 엄마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게. 한국에서 지훈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 딸아, 아버지도 내 선택을 응원한다. 가끔 미국에도 놀러와. 그리고 지훈이도 언제든지 환영이야. 그렇게 부모님은 제 변화를 완전히 받아들이시고 제 새로운 삶을 축복해 주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꿈만 같았어요. 부모님이 미국으로 돌아가신 후 저는 정말 묘한 기분이었어요.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홀가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제 변화를 직접 보시고 인정해 주셨다는 사실이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됐거든요. 이제 정말 당당하게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지훈과의 관계도 부모님이 다녀가신 후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에서 산책을 하다가 지훈이 정말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리사,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정말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이렇게 진지한 모습을 보인 건 처음이었거든요. 사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꼈어요. 하지만 당신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조심스러웠어요. 이제는 확신해요.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마이클과 헤어진 후 제대로 된 사랑을 다시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지훈이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해 주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도요, 지훈 씨. 지훈 씨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고 한국에서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정말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정말 진지한 연인 사이가 됐어요. 한국에 와서 찾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그 무렵 제 유튜브 채널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셔서 함께 여행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올렸는데 반응이 정말 폭발적이었습니다. 부모님이 딸의 변화를 보고 우시는 모습에 저도 눈물이 났어요.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리사님 덕분에 한국 문화에 관심 갖게 됐어요. 댓글들을 보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구독자 수도 30만 명을 넘어섰고 여러 글로벌 브랜드에서 협찬 제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화장품 브랜드들과의 협업이 정말 많아졌어요. 제가 직접 사용해보고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제품들만 소개했는데 시청자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어느 유명한 K뷰티 브랜드에서 저를 홍보 모델로 제안해 온 일이었어요. 리사님의 변화 스토리가 정말 감동적이고 저희 브랜드의 철학과도 잘 맞는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의 진정한 의미를 전달해 주세요. 브랜드 담당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꿈만 같았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우울증으로 고생했던 제가 이렇게 브랜드 모델이 될 줄이야. 한국 생활도 점점 더 안정됐습니다. 홍대 근처에 있던 작은 원룸에서 강남구에 있는 깔끔한 투룸으로 이사를 했어요. 지훈과 함께 집을 구하러 다니면서 정말 설렜었습니다. 이 집 어때요? 채광도 좋고 한강도 가까워서 자전거 타러 가기 좋을 것 같은데. 지훈이 추천해준 집이었는데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넓은 거실에서 유튜브 촬영도 할 수 있고
작은 방은 제 개인 스튜디오로 꾸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사한 후 첫 번째로 한 일은 부모님께 집들이 영상을 찍어서 보내드리는 거였어요. 엄마, 아빠, 제 새 집 어때요? 정말 예쁘죠? 여기서 앞으로 더 열심히 영상 만들고 건강하게 살 거예요. 부모님의 반응이 정말 좋았습니다. 딸아, 정말 멋진 집이구나. 내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자랑스러워. 그 무렵 지훈이 정말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저녁을 먹고 나서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하더라고요. 리사, 우리 함께 살아볼까요? 물론 결혼 이야기는 아니고 동거를 해보면서 서로를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어요. 처음에는 정말 놀랐어요. 미국에서는 동거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한국에서는 좀 다를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지훈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고 저도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유튜브 일할 때는 방해하지 말아요. 그리고 집안일은 공평하게 나눠서 해요. 지훈이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리사의 일을 방해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오히려 도움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정말 잘 맞았어요. 지훈은 개발자라서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때가 많았는데 서로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지훈이 건강한 한식 아침을 준비해주고 저는 신선한 과일과 요거트로 간단한 브런치를 만들어 먹었어요. 함께 한강에서 조깅을 하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도 일상이 됐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도 더욱 발전했어요. 리사의 한국 라이프라는 이름으로 채널을 완전히 리브랜딩했고 한국에서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 뷰티 루틴, 한국 문화 체험을 주로 다뤘습니다. 특히 지훈과 함께하는 커플 브이로그가 정말 인기가 많았어요. 지훈 오빠와 함께 한강 자전거 데이트, 한국 남자친구가 해주는 홈메이드 한식, 커플이 함께하는 한국 전통시장 투어, 이런 영상들이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기며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정말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국의 유명한 방송국에서 제게 연락이 온 거예요. 리사님, 저희가 제작하는 다문화 가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리사님의 한국 적응기가 정말 감동적이라서 많은 분들께 소개하고 싶어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텔레비전에 출연한다는 건 상상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가 다른 외국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송 출연은 정말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제 변화 과정을 담은 사진들과 영상들이 스크린에 나오는데 정말 감개무량했습니다. 불과 1년 전의 제 모습과 지금의 제 모습이 너무 달라서 스튜디오에 있던 분들도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정말 대단한 변화네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MC분이 물어보시니까 정말 진심으로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진정한 사랑을 만났고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배웠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 방송이 나간 후 제 인지도가 정말 많이 올라갔어요. 길에서 사람들이 알아보기도 하고 유튜브 구독자도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무엇보다 기뻤던 건 제 스토리를 보고 용기를 얻었다는 사람들의 메시지였어요. 리사님 덕분에 저도 다이어트 시작했어요. 우울증으로 힘들었는데 리사님 영상 보고 희망을 찾았어요. 한국 문화에 관심 갖게 됐어요. 이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했습니다. 지훈과의 관계도 더욱 안정됐어요. 어느 날 저녁,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다가 지훈이 말했습니다. 리사, 우리 내년에 결혼하는 거 어때요?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봤는데 당신과 평생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한국에 와서 찾은 사랑이 이렇게 깊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좋아요. 하지만 부모님께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승낙받은 후에예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정말 기뻐하셨어요. 딸아, 정말 좋겠다. 지훈이는 정말 좋은 사람 같아. 우리도 결혼식 때 한국에 갈 거야. 지금의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는데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먹방 유튜버에서 라이프스타일 유튜버로 완전히 변신했고 건강도 되찾았고 진정한 사랑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게 가장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타인의 시선과 댓글에 휘둘렸다면 이제는 제 자신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며 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에서 지훈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제 경험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어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깊은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